뭔가 야 우리는 이게 부족해서 안 돼, 저게 부족해서 안 돼, 뭐가 부족해서 이게 아니라니까. 하나예요, 하나. 회식 한번 해야 되나? 진짜 그런 기세로 가야지. 그런 기세. 회식 기세야? 회식 기세. 정말로. 아, 그래요? 야 다 모여. 야 누가 안 먹어 임마, 잠깐 따라 새끼라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적당한 건배사가 생각하지 않지만 꼭 건배사를 해야 된다면 지금 하겠습니다. 네. 젖꼭지 이렇게 하면서. 뭐지 그게? 뭐의 약자예요? 그건 적당한 건배사가 생각나지 않지만 꼭 해야 된다. 이게 줄임말이었구나. 자, 2023년 9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한입니다. 자, 오늘 그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히든풋볼에 드디어 광고가 돌아왔습니다. 또 오늘 그 저희가 월에 한번 멤버십 프라임 분들 중에 또 추첨을 통해서 직접 참관 방송하고 네. 그리고 같이 식사하는 시간을 갖는데 거기 5분도 지금 와 계시거든요. 네. 굉장히 어색하게 지금 5분이 네, 네,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히든풋볼에 3회가 들어온 요 광고 제품 FCMM. 네. 요즘에 그 또 젊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입는데요. 그 시티 스포츠 브랜드. 아, 이게 블럭부어. 시티 스포츠구나. 뭐 그렇게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이 스포티한 어떤 의류인데 실제 일상생활에도 착장이 가능한 스타일로. 그래서 그 유니폼도 요즘에 많이 입잖아. 여성분들도 가릴 것 없이 많이 입으시던데 스타일리시하게 입으실 수 있는 요거는 이제 맨투맨이고요. 저는 후드 입었고 주원이 형이 입은 게 하프집 네, 윈드브레이커입니다. 이거 되게 가볍고 이렇게. 좋아요. 네. 그리고 바지도 조거 팬츠. 네, 네. 저랑 환희 형은 지금 반바지고요. 반바지. 저는 이거 가을에 또 운동할 때 입기 딱 좋은 좋지. 투시즌 스트레치 아웃포켓 조거 팬츠인데 예. 아주 좋습니다. 지금 딱 서서 보여드리면 어. 발목을 쫙 조아줘서 운동하거나 그냥 편하게 이렇게 입을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좋아요. 네, 좋아요. 이런 네. 거. 네. 핏이 좋아요. 형도 다리 한번 보여주세요. 닭다리인가요? 말 안 하고도 웃길 수 있다. 편하다. 그렇습니다. 이런 맛이었구나. 이런 맛이. 광고를 웃기려고 하네. 한 거지. 쏘리. 요 그 저랑 입은 거랑 그 환희 형이 입은 게 가장 FCMM이 잘 뽑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후드티랑 맨투맨 같은 거. 그다음에 윈드브레이커도 어떻게 보면 이거 느낌이 너무 좋은데요?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그래서 하프 집업이 네. 약간 스타일리시한 감이 있기 편해, 때문에. 편해. 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3일간 20% 이 할인이 진행이 되는데 요거는 저희가 라이브 끝난 다음에 이따 클립 올라갈 거거든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요게 지금 좋은데? 달려 있는 거야. 운동할 때 너무 좋고 또 가을 환절기일 때 갖고 다니면 너무 좋죠. 좋고 그리고 추울 때도 이거 입고 패딩 딱 입어도 좋아요. 그렇지. 가방에 네. 하나 넣어놓고 좋아요. 그리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툴러도 괜찮아. 그냥 즐기는 거지. 믿음의 몸을 맡겨봐. 우리가 너의 열정을 응원할게. 시작해. FCMM. 자, 그러면 FCMM과 함께하는 히든풋볼 월요일 들어가 보도록 하죠. 지금 오늘 썸네일이 보셨겠지만 첼시입니다. 첼시는 이번에 아스톤빌라에게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졌죠. 경기를 사실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기 내용이 그렇게 나빴냐? 그건 아니었어요. 뭐 골키퍼의 선방도 있었고 좀 안 풀리는 느낌도 있었고 언제나 그렇듯이 첼시의 공격진의 어떤 결정력 문제도 있었는데 그런 걸 불문하고 또 졌다라는 건 어쨌든 데미지가 있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지금 환희 형이 준 대본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긴급 진단. 응원 못 해먹겠다 첼시. 어제부로 이제 여자친구가 이제 축구를 끊었다. 아, 절교 말고요. 절축, 예. 그걸 절축이라고 그래요? 절축, 이제 지었습니다. 아, 그래요? 다시는 축구를 안 보겠다. 축구를 보지 첼시 않겠다. 보지 않겠다. 아, 예. 근데 딱 여자친구가 첼시 팬이었나요? 첼시 팬이었죠. 뭐 근데 오래되지 않지만 이런 4년. 상황에서 응원을 하지 않는다. 네. 진정한 축구 팬이라고 저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정도까지 왔으면 팬의 잘못입니까? 첼시의 잘못입니까? 근데 요즘에 네. 첼시 오랫동안 보신 분들 중에 지금 이번 시즌에 한두 경기 본 다음에 지금 안 보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단은 너무 말도 안 되게 골을 못 넣잖아, 일단. 그 예전에도 경기 팀이 많이 안 좋을 때 잠깐 나 그냥 안 볼란다. 너무 짜증나고 화나서 보기가 힘들다 그래서 조금 쉬는 팬분들이 있는데 아마 그 JR님도 그런 느낌 아닐까? 그리고 이 라이브 스코어 들어가 봤더니 예? 이제 퇴장 빨간색 카드 딱 아, 그치, 찍혔더라고. 퀴스토. 왜 얘기했는지 알겠다. 저는 이제 다른 중계하고 있어가지고 제대로 못 보고 있었는데 확실히 볼맛 안 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돈을 제일 많이 썼잖아요. 엄청나게 썼죠, 그러니까 사실. 돈을 애매하게 썼으면 그래 뭐 못할 줄 알았다 이러는데 예. 이 정도 썼고 지금 제일 비싼 미드필더 2명을 데리고 있는 팀인데 이 정도 하면 진짜 응원할 맛 안 나죠. 그 주원이 형이 올렸었던 첼시에게 추천하는 어떤 이주원의 바람 세 가지 혹시 영상 보셨나요? 썸네일만 봤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었냐면 네. 뭐였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좀 냉정함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기본에 좀 충실하고 네, 또 무대를 잘해야 발전해야 된다. 네. 그 어떤 조언했었던 게 그거예요. 예를 들어 니콜라 잭슨이야. 야 잭슨, 야 골 넣지 마. 괜찮아, 알았지? 넣지 마 오늘. 너 그 기세로 가. 그냥 해도 돼. 괜찮아. 요 느낌으로. 기분이 나쁜데요. 저도 그래서 너무 갈구는 거 아니냐. 기분이 매우 나쁜데. 네. 기분 나쁘게 얘기하네. 어떻게 그렇게 해봐. 나한테 얘기했어. 잭슨 다시 해줘. 잭슨한테 야 잭슨 오늘 넣지 마 골. 골 넣지 마라. 그 기세로 가. 괜찮아 못 넣어도 돼. 이런 거. 존나 갈구는 거 같은데. 존나 갈구는 거 같잖아. 너가 몰라서 그래. 그 다 선수들은 다 이해한다고 감독의 의도를. 야 포스트로 와가지고 야 잭슨 어. 오늘 너 넣기만 못 넣어 넣지 마 막 이러면 야 네가 하는 거니까 존나 혼내는 거 같네. 아니야 방금 잭슨 오늘 못 넣어도 돼. 넣지 마. 야 안 넣어. 야 너 오늘 골 넣지 마. 괜찮아 편하게 이런 식으로. 존나 무섭잖아. 폭력 아니야 이거? 폭력인데? 그래서 댓글에 다 그 댓글이었어. 군대 때 생각난다. 아 그래서 그 말을 충실하게 들어서 지금 계속 안 넣고 있는 건가요? 얘는? 근데 의외로 반응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톤은 그때 이제 웃기려고 그런 얘기였지만 많은 분들이 그 정도로 지금 기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첼시 팬들이 많이 하셨고 그래서 뭐 그 영상도 사실 형이 찌르륵 생각한 다음에 따닥딱 찍어갖고 명섭이가 편집을 빠락빠락 되게 빨리 했거든. 근데 한 24만 아니 찍히더라고. 오랜만에 그 썸네일에 글씨 없는 썸네일이잖아요. 그거 잘 안 하는데. 나 개인적으로 글씨 없는 썸네일 좀 좋아하긴 해요. 글씨 없네일로 안 먹히면 조금 이제 멋이 있잖아요. 그렇지. 기본적으로. 근데 그게 또 불안하니까 사람이 자꾸 글씨를 쓰게 되는 건데 나는 좋았어. 그 썸네일만으로도 모든 게 설명 가능하잖아요. 그치. 지금 상황이. 그런 주제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와, 지금 첼시가 어제도 저도 살짝 이제 와서 봤는데 예. 이게 포체티노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당연하죠, 같아요. 감독인데. 예. 그러니까 뭐 시간이 필요하다 뭐 좀 다 알겠는데 그래서 지금 3경기 연속 득점을 못하는 이 수천억 원 쓴 팀이 한 골도 못 넣는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형이 그 찍을 때가 언제죠? 그 지난 라운드 끝나고 난 다음에 지난 그러니까 라운드는? 이번 빌라전 하기 전에 들어갔다고 사이였죠. 보시면 예.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하나도 안 들었더라고. 왜냐면 그들이 이 영상을 안 봐서 그런 거. 영어로 내 말을 하셔야지. 하나도 안 들었어. 영어로 하셔야죠. 그럴 침착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었고 서로의 어떤 화합을 맞추기보다는 중요한 순간에서 혼자서 하려고 했던 부분들 그리고 박스 안에서 너무 성급했고 차분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퇴장까지 당했습니다. 네. 말을 안 들어요. 이러면 이길 수가 없죠. 그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네. 이 얘기는 두 분이 어떻게 보시는지 얘기해 주세요. 지금 첼시 팬들이 좀 답답해하는 게 왜 갤러거랑 엔조 페르난데스의 위치를 왜냐면 벤피카 때도 엔소를 위에 쓰는 것보다 조금 더 백포 위 라인에 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걸 많이 그 얘기가 됐었고 리바이 코리는 센터백입니다. 근데 리바이 코리를 왜 레프트에 놓고서 뭐 예를 들어 7회를 서브로 내린다거나 좀 이해할 수 없는 기용 이런 게 굉장히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두 분도 거기에 똑같이 동의를 하고 있는지. 일단 코릴은 제가 유로 21세라는 게 있습니다. 많이 안 보셨겠지만 네네네. 21세 유로 중계를 제가 21세 했어요. 이하 유로.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거기서 코릴을 봤는데 그러니까 얘 볼 잘 차던데? 솔직히 볼 잘 차는 거 빼고 뒤로 돌아뛰는 게 느리더라고. 확실히. 속도는 빠르지 않다. 키가 어쨌든 크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뛰면 그런 선수도 느리지 않을 거예요. 빠를 거예요. 근데 이게 돌아뛰는 건 완전 다른 개념이라서. 그러니까 김민재가 잘하는 이유가 돌아뛰는 것마저도 무지하게 빠르니까 빠르죠. 되는 건데 얘는 하여튼 못 따라가. 예. 그러니까 털릴 확률이 빠른 선수하고 매칭이 됐을 때 털릴 확률이 있는 스타일인데 그런 선수를 센터백 자리가 아니라 여기 왼쪽 백에 쓴다는 거 어쨌든 되게 올라가지 못할 확률이 높아요. 네. 불안하니까 쳐져 있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순발력도 떨어지고 근데 7회이라는 카드가 없으면 그래 뭐 임시 방편으로 이해가 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저는 오히려 갤러거보다 더 이해 안 되는 게 왼쪽 백의 기용인 것 같아요. 갤러거 엔조보다 레프트백이 좀 네. 이상하다. 그러니까 뭐 갤러거 엔조는 아예 이상한 포지션에 쓰는 건 그래 뭐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지. 네. 중앙이니까 어쨌든. 근데 이 코리를 왼쪽에 쓰는 건 정말 다 다쳤을 때만 써야 되는 카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아이디어는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형은 요 전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중요한 파트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아예 형이 그때 영상에서 찍었던 것처럼 그거보다 더 원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건지. 원초적인 문제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비판 이렇게 문제다. 하면서 뭐 2대0, 3대0을 진 것도 아니고 네. 찬스를 못 잡아낸 것도 아니고. 맞아요. 이거 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 경기가 되게 높은 경기는 아니었어요. 이제 언제나 이렇듯이 골이 안 들어가서 이런 게 여러 번 반복되니까. 네. 만약에 엔초 페르난데스를 뒤로 내리고 갤러그를 위로 올린다. 달라졌을까요? 비슷할 것이다. 네. 아니,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그게 모른다. 대단히 크리티컬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문제점은 있을 수 있겠죠. 전체적인 어떤 문제를 봤을 때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방금 왜 약간 살짝 웃었죠? 아니 그 주영이 영어 단어 한 5개 쓰는데 흥분할 때마다 항상 크리티컬. 네. 쓰면 안 되나요? 아니 쓰면 되는데 네. 그냥 웃기잖아요. 그냥 계속 크리티컬 매주 나오는 거 굉장히 아니죠? 헤어스타일 크리티컬합니다. 네. 아, 치명적인가요? 네,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네. 그 중계했을 때 그 헤어스타일 크리티컬한 그 우리가 헤어스타일 봤잖아요. 깜짝 놀랐죠. 네. 코스염인 줄 알았습니다. 제 머리. 약간 그 마지막 이렇게 돼 있었죠. 약간 코스염처럼. 네. 찰리 채플린처럼. 그래서 파마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첼시는 그러면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경기가 엄청나게 안 풀린 건 아닌데 그 형이 얘기했었던 거는 이제 좀 자신감의 부재라거나 너무 복잡하게 축구를 한다려고 한다거나 성급하죠. 성급하게 한다거나 마음이 안정이 안 됐어요. 이날 경기 오프사이드 10개 걸렸어요. 네. 이게 제정신입니까? 예, 제정신이에요? 예? 지금 채팅창에 나오는 것처럼 찬스가 진짜 많았어요. 아니, 찬스가 많아서 마음이 급해지니까 그냥 주구장창 들어가는 거야. 라인도 안 보고. 진짜 마음 급한 거야.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진정을 시켜야지. 그것도 궁금해요. 첼시의 공격진, 그러니까 총 감독은 어쨌든 포체티노잖아요. 공격에 대해서 그 분야만 코칭해줄 사람이 있나? 그냥 레시포드도 네. 메카시 코치가 온 다음에 바뀐 게 있었죠 작년에. 네. 그런 느낌으로 공격진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그 분야만 코칭해줄 사람이 있나? 예. 라는 것도 의문입니다. 나는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벤치에 왼쪽 백만 3명 앉혀놨거든요. 쿠쿠렐라랑 벤치렐이랑 마트슨. 마트센까지 있구나. 이게 나는 너무 그러니까 뭐 없다고 하면 할 말 없는데 선수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지금 선발을 이렇게 짠다는 것 자체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거를 답변은 안 해주겠죠 포체티노가 왜 이렇게 했는지. 뭐 얘기는 직접 하진 않겠지. 아 이게 포체티노 감을 이제 잃었나? 라고 이제 PSG에서 좀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다고 확신했죠. 근데 PSG 같은 경우는 약간 변수가 많은 팀이잖아. 그렇지. 스타 플레이어들이 네. 모여있고. 그러니까 팀에 약간 뭔가 어수선한 분위기 속이기 때문에 감독이 뭔가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한다는 건 보면 포체티노 이제 안 되나 보다. 만약에 여기서 포체티노가 그 커리어에 문제를 일으키면 포체티노는 이제 아마 이 정도 클럽을 못 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아래로 내려와야 그렇죠. 되는 중위권 정도 클럽으로 아마 한 단계 내려올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이 우승을 해야 되는 클럽들에 가서 지금 연패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지금 포체티노를 자르고 해결을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인가? 저는 어느 정도가 그 데드라인이라고 상황이 보나요? 계속 한 3경기? 앞으로 3경기. 네. 10월. 이어진다면 10월 안에 경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포체티노 감독을 굉장히 좀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맞아요. 제가 뭐 되게 뭐 콘테만큼 좋아하진 않았죠. 콘테는 축구를 싫어하는 사람이고, 네 제가 봤을 때. 바뀌었지. 네. 근데 예전에 형 좋아했잖아. 콘테 좋아했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포체티노는 좀 그래도 좀 매너가 있는 감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그래. 때문에. 예. 그리고 또 토트넘에서 보여준 게 있고, 뭐 얘기를 매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첼시에서 이 정도로 한다면은 아예 제가 봤을 때 전술적인 문제나 어떤 그 뭔가 선수를 기용하는 데 있어서 그냥 위치를 뭐 이상한 데 둔다, 저는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어린 선수들이잖아요. 네. 어쨌든 이 팀은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 완성이 아니고 구성이 돼 있어. 그럼 이 팀을 가지고 이끌어야 되잖아. 네. 이끌 능력이 있나? 지금은 이 그렇게 안 어린 보이지. 선수를 데리고 어딘가에 있는 목표점을 향해서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나? 그거 없으면 다른 감독 데리고 와야죠. 이거는 저는 매니지먼트의 문제예요. 이게 네. 약간 나는 형 얘기가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까지 포체티노는 젊은 선수단을 이끌었을 때 꽤 좋은 성과를 냈었습니다. 소튼 때도 그랬어요. 그리고 토트넘 때도 엄청나게 슈퍼스타들이 있는 팀이 아니라 어리고 젊은 선수들 위주로 본인이 팀을 꾸릴 수 있을 때 올라왔는데 첼시도 나는 사실 그런 느낌이라고 봐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안 되나 봐. 근데 이제 영입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예. 도대체 몇 명이 감독픽이고 몇 명이 이제 감독이 조금 이렇게 한데 그냥 그냥 구단 구단픽. 영입인지 그것도 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 과연 지금 구단과 감독이 협업하에 잘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구단이 그냥 추천해준 선수를 그냥 포체티노가 알았어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건지. 그러니까 영입 기조 자체가 너무 이상하잖아 지금 팀 자체가. 그래서 유럽 그 잉글랜드 언론들 중에 돈을 많이 썼지만 첼시 이적 시장 그 평가를 A, B, C, D 중에 C 밑으로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 이거 중구난방이다 이거. 네. 돈은 많이 썼지만 어떤 방향성인지 모르겠다라고 평가하는 언론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다 모아서 다 임대 보내고 나는 이거는 무조건 그 아저씨 미국 아저씨의 생각이라 아이디어라고 보는데 이게 축구판에서 이게 쉽진 않거든요. 어쨌든 다 모아가지고 임대 보내서 나중에 돌아와서 뭐 장기 계약해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수익을 남기겠다. 물론 올해는 수익을 많이 남기긴 했는데 정말 바바 라만 같은 선수들이 라만, 3-4명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돈 다 있죠. 날리는 거잖아요. 그 그렇지. 정도 선수가 나오면. 심지어 그 계약 기간도 굉장히 좀 긴 그러니까, 상황이기 예.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그게 있어. 이게 예전에 로만이었으면 감독을 자르는 타이밍이 기가 막혔죠. 예. 근데 토드 볼리는 포터 데리고 가는 걸로 봤을 때 약간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토드 볼리는 이게 그 야구처럼 꼴찌한 다음에 드래프트에서 탱킹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농담을 할 정도로 그 얘기는 포체티노가 안 좋은 그림으로 좀 시즌을 가더라도 바로 이 메시지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가 추정되는 투엘과는 이제 마찰이 있어서 뭔가 뭐 그런 얘기가 있었죠. 투엘의 성격을 마음에 안 든 거죠 예. 기본적으로. 근데 포체티노는 어쨌든 투엘과는 다른 사람이잖아요. 완전 다른 자체가. 사람이죠. 네. 그러면 이 구단주 입장에서는 조금 더 봐줄 수도 있지. 솔직히 내 말 들었으면 더 봐야지 이렇게. 그래서 나는 오히려 올해까지 쭉 갈 수도 있겠다. 이번 시즌 내 중도 경질은 없을 가능성도 있다. 하더라도 뭐 마지막에 근데 만약에 이번 시즌에 계속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은 뭐 팀 순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본다고 봐야죠. 그러면. 길게 보자. 그치. 네. 올해는 성적이 좀 덜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얘 21살, 2살짜리들이 한 23-4살 될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지. 야, 티노야, 걱정하지 마라. 티노야 혹시 포체티노인가요? 네. 티노 걱정하지 마라. 미국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다. 이거 아메리칸 스타일이다. 너 그냥 15위권 강등만 당하지 마. 15위에 10위권 노 프라블럼. 네. 근데 18위, 19위 프라블럼. You know? 근데 15위 노 프라블럼. 오케이? 영어인데 다 알아듣겠네요. 예. 근데 next year. Next year. next year. next We are year. strong. 내후년. We will strong. 네. 오케이? 우린 강해져. Don't worry. Don't worry. don't 걱정하지 worry, 마. 티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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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 오케이. 할 수 있겠는데. Your table very 단단. 오케이. 단단. Don't worry.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윤단단이라는 아티스트가 그쵸.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로 갈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이게 티노랑 토드 볼링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인가? 근데 토드 볼리가 약간 팬 어느 정도 신경 쓸까? 눈치를 좀 안 볼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뭐 이게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근데 느낌이 약간 자기 기분이 더 중요한 사람처럼 보이잖아. 이 기분이라기보다 본인의 기조가 있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그게 야구판에서의 기조든 미국에서의 기조든 뭐든 간에 나만의 어떤 그게 있고 그리고 토드 볼리가 지금 수장으로 나와 있어서 그렇지 어쨌든 여기 컨소시엄이잖아요. 네. 내부 회의를 거치겠죠. 근데 전체적인 느낌이 지난 시즌 그레이엄 포터는 난 조금 더 일찍 날아갈 줄 알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첼시의 어떤 스타일이 있었으니까 그걸로 봤을 때 포체티노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길게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만약에 그때까지 성적이 곤두박질 쳐서 형이 얘기했던 것처럼 17, 18위는 노노야. 근데 지금처럼 한 12, 3, 4위로 그냥 유지돼갖고 애매하게. 있으면 no problem. 노 프로블럼이잖아. no problem. 그래, 그렇다 쳐. 그 팬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네.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밴드 프라블럼. 오케이. 팬들 프라블럼. 밴드 프라블럼. 점점 약간 국가가 에이. 바뀌는 것 같은데. 티노 밴드 프라블럼, you know? No, 밴드 프라블럼. 팬티 프라블럼. 밴드 프라블럼. 네. 팬스 프라블럼. 그래. 들은 좀 그렇잖아. 팬스 프라블럼 is 이거 problem. 픽업도 교리야? It's a real problem. 네, real Okay? problem. 진짜 문제다. But never mind. Never mind. I don't care. I don't care. You don't care. Next year we will strong. Strong. Okay? 오케이. Don't worry. 윌스트롱 원툴이네. Okay? 뭘 영국에서 진짜 추면처럼 말한대. 아니 저쪽 뭘 진짜. 사실 이 영어는 인도계 영국인들이 영어긴 네? 하죠. 완전히. 자, 그러면 우리가 토드 볼리가 지금 포체티노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생각할 수 있는 건 로만처럼 빨리 칼을 대는 스타일은 아닐 것 같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팬들은 복장이 터지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첼시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봐야 돼. 뭘 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뭐 형이 얘기한 것처럼 조금 더 전문적인 코치를 포지션별로 뭐 배치를 한다라거나 그런 걸 해야 되나요? 저는 뭐 감독을 바꿀 수 없다면 감독이 안 바뀐다는 전제를 깝시다. 아 근데 첼시가 스텝이 엄청 많을 거란 말이야. 그렇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코치를 하나 더 데려오는 게 내부 사정이 있겠죠. 이미 코치들이 있는데 코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우리가 이미 사단이 구성됐는데 새로운 코치를 데려온다. 그거는 이제 진짜 이거는 국내든 국외든 다 싫어하지. 진짜 친한 관계 아니면 다 싫어합니다. 네. 왜냐면 그거는 나는 얘기해야 된다고 봐요, 포체티노가. 하나 더 데려야 된다. 그 코칭 이제 스태프나 코칭 스태프들한테 만약 없다면 어떻게 얘기하죠? 야, you're you're your attack style. 어택 스타일. Attack coaching style. 어. Very suck, man. Suck, So, man. new coach. I want a new coach. Okay? Shut up. Get out. What the fuck you? 그다음에 이제 그럼 나머지 다 나가고 나머지 다 나가잖아. new coach come here.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공격 코치도 좀 데려오고. 그렇죠. 공격 코치가 필요하다 이거죠. 아. 네, 아무리 반발이 있어도. 네. 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상황으로는 안 된다라는 건 다 지금 동일하는 건가요? 아이고, 안 돼요. 지금 너무 다 애들이야. 유소년 벗어난, 솔직히 어렸을 때부터 뛰어서 그렇지, 나이대를 보면 이제 데뷔해도 이상하지 않은 선수들이 너무 많아. 형이 뭔 얘기를 했냐면 지금 티아고 실바가 수비 라인에 한 명 있잖아요. 네. 이런 베테랑이 라인마다 있어야 된다. 그쵸. 팀이 너무 진짜 한 명 정도씩. 네. 그런 정도는 있어야 팀이 좀 돌아갈 것 같다는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좀 지금 팀 구성을 새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진퇴양난이긴 해요. 난 그래서 첼시 팬들이 왜 지금 당분간 경기를 좀 못 보겠다라고 얘기하는지 알 수 있어. 제가 볼 때 훈련하잖아요. 진짜 엔조랑 한두 명 빼고 다 비슷할 것 같아, 실력이. 아, 고만고만하다. 거의 다 고만고만 할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독보적인 선수가. 그럼 스털링은 다르겠지. 스털링이 이제 나이가 있잖아. 그리고 연차가 말고 있으니까. 그 이제 어린 나이대 중에. 20대 초반 애들 다 비교해보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조합을 이렇게 맞춰버리면 쉽지 않다는 거죠. 뭐 카이세도도 21살 아니야. 지금 엄청 어려. 엄청 어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뭐, 갤러거를 쓰는 이유는 내가 볼 때 어쨌든 훈련장에서 어필을 할 거란 말이야, 갤러거가. 그러면 나머지 애들이 얼마나 못했으면 갤러거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여러분, 저희가 11층에서 찍고 있는데 4층에서 지원이 형, 찬우 형, 청이 형, 그 영주 형이 그 축구 뒷담화를 찍고 네. 있습니다. 첼시입니까, 오늘? 주제는 첼시는 아니에요. 첼시는 아닌데 뭐 또 얘기하다 보면 또 첼시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아스날이 이러고 있죠. 저 지금 개쌍욕 박는 영상 몇 개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감독, 구단주 다 꺼져라. 이따위로 운영할 거면 나가라. 지금 어쨌든 뭐 새롭게 토드볼리가 와서 뭘 하려는지 뭐 방향성은 잡혔을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성적이 안 나오는데 이게 지금 첼시 팬들이 누적이 돼 있는 게 작년에도 이랬어. 맞아. 이러면 저는 가만히 있기 어렵습니다. 첼시 팬들도 아마 좌시하지 않겠다. 좌시하지 않는다. 좌시하지 않겠다. 아마 첼시 팬분들도 이런 생각이 비슷할 거라고 봐요. 예. 근데 당장은 나아질 만한 구석이 없고 감독이 바뀔 가능성도 나는 그렇게 크게 많아 보이지 않고. 우리가 이제 팔 때 뭐 잘 판다. 첼시 너무 잘 판다. 막 약간 좋아했잖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두 명은 남겼어야 될 것 같아. 어느 정도? 네, 어느 정도는. 누굴 남겼어야 됐죠? 하베르츠 잘 팔았고. 다 잘 팔았어요, 여기 사실. 잘 팔았네. 그러니까 뭔가 팀의 구성이나 방향성이 좀 계획적인 느낌이 잘 없어. 네. 그러니까 그냥 오퍼 오면 이 정도 가격 개꿀. 일단 우리 어린 선수 많음. 일단 팔아. 하고 판 게 나쁜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좀 나빠진 느낌? 지금 캉테 얘기하시는 분이 있네. 캉테. 또 캉테 근데 있었는데 다칠 수도 있잖아. 그렇지. 우리가 미래를 모르는 예. 거니까. 캉테 있으면 좋지. 그러니까 너무 팀을 한꺼번에 바꿨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그 아까 어떤 분이 그 얘기하는 경우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만약에 포체티노가 나간다면 한지 플리크를 데려오는 건 어떠냐? 독일인을요? 형은 어떻게 봐요? 안 맞나요? 안 맞을 것 같아. 미국 구단주와 독일인 안 맞는다? 네, 안 맞을 것 같아. 이미 투엘이랑 좀 그런 게 있었기 예, 때문에. 예. 한지 플리트 저도 이게 약간 아저씨 같잖아요, 그냥 느낌이. 그쵸. 근데 내가 볼 때 성격 장난 아닌 것 같아. 본인이 그게 왜냐면 있겠지. 이미 뮌헨에서도 싸웠어. 이게 감독이 바뀌면 리스크가 뭐냐면 그냥 부드러운 감독이 와. 그러면 나랑 코치 한 2명 데려갈게 하는데 센 감독이 오면
다 나가. 난 의무팀도 싫어. 다 나가. 뭐 피지오 다 나가. 네. 이러면 이제 팀이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세 판 짜지 않는데 시즌 중간에 그렇게 하기 정말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지 플릭은 어려울 것 같고 없어 근데 매물이. 근데 감독 올 만한 사람 잘 없어 지금. 없어요. 없어요. 네. 그 나겔스만은 이미 뭐 독일 대표팀으로 갔고. 팀이 이게 진짜 정신이 없어요. 야, 진짜 저도 경기를 봤고 기록을 봐도 왜 이렇게 급하지? 뭐가 이렇게 급하지? 또 줄 때 왜 안 주지? 그리고 이거는 득점이 된다고 하더라도 선을 그어봐야 되는 장면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도 좀 아슬아슬한 장면들도 있었고 그래. 좀 천천히 하면 되는데 아니 뭐 아스톤 빌라가 되게 잘했어? 나 그렇게 보기도 힘든 경기였거든요. 심지어 아스톤 빌라는 컨퍼런스라고 왔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이제 안정을 시켜야 돼. 그러니까 뭐 전술로 나발이고 하지 말고 이제 좀 뭔가 야 우리는 이게 부족해서 안 돼, 저게 부족해서 안 돼, 뭐가 부족해서 이게 아니라니까 하나예요 하나. 회식 한번 해야 되나? 진짜 그런 기세로 가야 돼. 그런 기세. 회식 기세야? 회식 기세. 정말로. 아, 그래요? 야 다 모여. 야 진짜 야 다음 주에 경기 있지만 소주 한잔 하자. 또 소주다. 하면서 한잔 해. 잔 따라 임마. 야 누가 안 먹어 임마. 잔 가득 따라 이 새끼들아.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 그동안 힘들었다. 적당한 건배사가 생각나지 않지만 꼭 건배사를 해야 된다면 지금 하겠습니다. 네. 젖꼭지 이렇게 하면서 뭐지 그게? 뭐의 약자예요? 젖꼭지. 네. 그건 적당한 건배사가 생각나지 않지만 꼭 해야 된다. 이게 줄임말이었구나. 네. 젖꼭지. 난 방금 이해했어. 그래 임마 웃어 임마. 다들 자 함께 젖꼭지. 그 전형적인 뭐 청바지, 무궁화 이런 거 진달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좀 회식하면 더 망할 것 같은데. 네. 이러면 이제 폭망이죠. 감독 뭐야, 존나 재미없네 이러면서. 네, 진짜 그런 식으로 일단은 좀 화합을 하면서 뭐 축구적으로 막 얘기할 필요 없다니까 이 팀 내가 봤을 때 지금.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진짜 첼시는 좀 답이 없어. 지금 상황이 그래. 난 이렇게 못할 거라 생각을 못했어. 그냥 적당히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도를 좀 넘었어. 너무 지금. 많이 못해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기 결국 지면 팀 분위기는 떨어지고 제가 어제 라이브 중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주원이 형이 진짜 비상인 팀에게는 비상을 외치지 않습니다. 맨유랑 첼시는 지금 비상이 안 나와요. 심각한 상황이다. 이거는 네. 심각해. 어떻게 이 위기를 포체티노가 타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원 형이 말한 리그 3경기째면 아스널전이거든요. 네. 지금 10월, 11월 첼시 일정 엄청 안 좋아요. 네. 다 어려운 팀들이랑 해. 이거 이겨내야죠. 네. 네. 이겨내는다 봅니다. 그리고 저는 나아질 거라고 봐요. 나아질 거라고 봐요. 근데 그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next year. 그렇지. 아,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로 너무 긴데? 이번 시즌 지금 벌써 솔직히 말할게요. 이번 시즌 이미 그냥 유로파도 간당간당해요. 이거 힘들어요. 네. 이거 만약 갑자기 무슨 연승을 막 해. 그런 게 아닌 미친 이상이야. 연승. 그러니까 맨시티 같은 연승을 하지 않는 막 이상은 10연승. 네. 근데 쉽지 않습니다. 첼시 지금 쉽지 않아요. 이번 네. 시즌도 제가 봤을 때 그냥 중위권이에요. 그러면 순위 예측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저 너무 빨리 성급하게 판단한 거죠. 2-7, 7 리버풀. 네. 바꿀 기회 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네. 이거는 이미 첼시는 우리가 다 못 맞힐 수도 있어. 7위 밖에 있어. 생각보다 충격적인 순위를 맞이할 수도 있을 정도로 지금은 좋지 않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첼시의 심각한 상황을 저희가 체크를 해봤고요. 다음은 K리그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그 중계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던데요. 대전 갔다가 또 분데스 하고 막. 나 이번 주에 좀 몰아서 했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이 막 아시안 게임 가고 막 이래가지고 조금 공백이 생겨서 그랬지 않았을까. 뭐 그렇습니다. 네, 그 바이언이랑 보훔 경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김한의 앞머리는 어떻게 된 것인가? 네. 그거 이제 파마 하자마자 가가지고 예. 이제 문제가 생겼죠. 근데 이제는 뮌헨 또 당분간 없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 또 집중적으로 볼 리는 없습니다. 그런가요? 네, 뮌헨만 집중적으로 보잖아요,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렇죠. 티빙 점유율이 한 8%가 나와. 와. 그 시간대에 이제 대부분 뭐 1시나 12시, 11시니까 네. 대부분 거기 축구를 보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환희가 오프닝하는 뮌헨 경기인데 오프닝하는 모습을 보고 그 머리를 보고 새끼 야망 있구나. 어떻게든 뮌헨 경기에 잡기 위한 그 의지를 머리로 표현했다. 머리로 보여주는구나. 앞머리로.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하게 됐구나. 힘을 주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야망을 보여준 건가요? 야망이 아니요. 요즘 좀 야망이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 저요? 네. 없진 않죠. 없진 않죠. 네. 이제
왜냐하면 그동안 좀 야망 없는 척하다가 진짜 팽당한 적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프리랜서로서 많이 어필하고 나 이렇게 야망 있고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또 어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저의 이제야. 또 그런 야망을 잠재우기 그렇지. 위해 2주간 공백기. 지금 말해도 되죠? 예. 다음 주부터 2주간이요. 이제 해외 갔다 오거든요. 너무 내가 이제 야망이 야망이 너무 지금 넘쳐서 돌아버릴 것 같아서 예. 자제하러 해외로 잠깐 이제 도피 유학을 네. 2주간 휴식을 도피 네. 휴식을 떠나서 2주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또 그때 되면 왜냐면 또 이제 조금 웃길 때 조심해야 되거든요. 아, 그건 맞아요. 사람이. 네. 그래서 이제 제 스스로 제 그 퇴로를 차단하고 언제 계획한 거였어요? 원래 이제 첼시 경기 보러 가려고 그랬어요. 여자친구랑. 예. 그래서 첼시 뮤넨, 런던 뮤넨, 대도시 보자. 투어, 축구도 보고 괜찮은데? 했는데 이제 첼시가 초반에 바로 노팅엄한테 지자 여자친구가 나는 저런 팀의 경기를 볼 보고 수가 싶지 없다. 않다. 가서 기분만 나쁠 것 상하다. 같다. 그래서 이제 2한 3한 뭐 이렇게 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축구 투어는 포기하고 일반 이제 그냥 예, 여행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지금 그 단군 형이랑 환희 형 가는 거는 지금은 아니에요. 좀 뒤에. 당군 형이 이제 맨체스터를 가고 싶은데 이제 같이 갈 사람이 없다 해가지고 제가 맨체스터 한번 가봤는데 같이 가겠다 해가지고 이제 한 시즌 끝날 때쯤. 그때 지금에서. 근데 또 그때 되면 당군 형이 기분 바뀔 수도 있고. 뭐 그쵸? 제가 볼 때는 조금 맨유가 잘해야. 그래 가서 보는 맛이 있지. 당군 형도 가고 싶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축구 투어는 포기하고 다른 데로 좀 2주간 유배를 떠났다가 네. 10월 중순에 돌아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간 야망 좀 많이 줄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K리그 얘기는 지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제주가 좀 중심이 됩니다. 지금 남길 감독에 관련된 역시 거취 이야기가 네. 좀 나오고 있고요. 수원 얘기는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나 진짜 하기 싫거든. 근데 안 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지난주에 해서 다 똑같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그렇지. 없어서. 이제 뭐 그거랑 별개로 하나 덧을 붙이자면 광주 전북이 이제 덕현이가 쿠플픽 갔다 왔는데 네. 경기는 광주가 압도했습니다만 전북이 승리를 했고 이종효 감독은 전북 감독의 연봉을 네. 와 우리나라에 잘 없는 캐릭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캐릭터 하나 있는 건 좋다고 봅니다. 난 좋아요. 네. 자 어쨌든 제주부터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경기에서 1대3으로 패배를 네. 했고요. 파이널 B 확정입니다. 심각해요. 네. 심각합니다. 이거 사실 초반에 승점 안 쐈으면 이거 강등 경쟁이야. 강등 경쟁이에요. 네. 지금 6월부터 15경기라고 있는데 1승 4무 10패. 이거는 지금 당장 사실 남길 감독 입장에서 팀을 나가셔야 됩니다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지금 정도의 성적이 뭐 맞습니다. 사실상 거의 다 진 거잖아요. 이러면 그죠? 한 번 이긴 거니까. 네. 이게 지금 제주의 선수단이나 제주의 어떤 마켓으로 봤을 때 이 순위는 말도 안 되는 성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예. 이번 정보 말고 저번 주인가 구단에서 이제 감독 대행 체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고 해요. 아하. 근데 문제는 P급이 없어요. 코치들이 지금 정조구, 하대성, 최효진 이러잖아요. 근데 어쨌든 정조구 코치가 수석 코치니까 근데 그 P급 없이 감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60일일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그걸 계산을 해야 돼. 시즌 끝날 때까지 마무리한 다음에 60일 남았을 때 바꿔도 그때 바꿔야 되는 거네. 그러니까 뭐 바로 선임할 감독이 있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없다면 60일을 계산해서 해야 되고 지금 뭐 모르겠습니다. 계산은 저희가 해보진 않았으니까 지금 대충 나가면 얼추 감독 대행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파이널 라운드 뭐 생각하면 네. 한 10월 이제 두 달. 11월 근데 마지막 경기 일정을 한번 봐야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루머는 지지난주부터 좀 나왔습니다. 나오긴 나왔다. 그러니까 이미 나왔는데 뭐 본인도 감독들은 이제 자진 사퇴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죠? 대부분 이제 어떻게든 다음 최대한 주에 해보려고. 이기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근데 어쨌든 거의 끝나는 순간은 저는 이제 다가왔다. 이러면 제가 또 하나 맞췄죠. 예상. 그거는 둘 다 아니었어? 둘다 감독 가장 먼저 거취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사람이 저는 이제 강원 얘기를 했는데 둘 다 제주였어. 그랬어요? 네. 일단 그렇게 되지 않을까. 뭐 또 혼자 하나 맞추려고 야망 어지간히 드러내네. 그러니까 야명 많이 드러내네. 진짜. 그리고 남 안 좋은 일인데 그거는. 남이 누군데? 남길? 남이니까.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인데 맞췄다고 신나는 것도 그것도 예의가 아니에요. 네. 네. 형도 맞췄다고 생각하죠. 저는 안 그래? 네, 사실 진짜 진심으로. 네. 왜냐면 그때 또 이제 그 컨텐츠로 또 술도 한잔하고 했으니까. 네, 그렇기도 했지만 사실 이거 인맥 축구? 아니 그게 인맥 아니고, 방송? 아니 그게 아니고 황이죠? 들어봐요. 들어봐요. 솔직히 예. 지금
이런 식으로 축구하는 팀한테 관심 가지기 쉽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제주가 너무 안 좋다. 이 정도인데 강등권이 안 되는 거 보니까 그 밑에 있는 팀들도 진짜 애지간히 한다. 이 생각도 드네요. 그건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지금 정도 상황이면 팬들 입장에서 이번에 올 시즌에 제주 이 관중 수가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많이 늘었어요. 저는 솔직히 늘어나면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데 당연하죠. 왜 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축구가 볼만한 축구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이렇게 해서 승점 싸우면 그래. 어쨌든 이기는 거 보러 오니까. 그리고 이기는 맛으로 축구 보는 분들도 네. 있어요. 근데 일단 재미가 되게 없는 축구고 그렇지. 되게 그러니까 경기장에서 난 좋을 것 같아요. 네. 나는 사실 솔직히 그거 있어요. TV로 보잖아요. 제주 경기가 제일 재미없어요. 왜냐? 현장 중계를 안 합니다. 그래, 옵틱으로 받아오니까. 이상윤 해설도 못 살려. 제주 중계. 솔직히. 우리도 제주 해봐서 알잖아. 좀 힘들어. 좀 그래. 근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현장 중계를 한다고 해서 이게 재미를 올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축구 자체가 3백에서 무한 앞으로 보내는 거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되게 루즈한 축구를 하고 있고 이기지도 못해. 그럼 이제 볼만한 이유가 사라지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이게 이제 구단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감독을 선임할 만한 마땅한 어떤 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남길 감독 체제가 유지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팬들은 구단에 대해서도 이거 좀 더 빠른 어떤 이 교체나 지금 팬들이 모이고 있을 때 좀 더 기민한 대처를 바라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건 또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이 지금 경기력 논란에서 구단이 너무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뭐 입장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 남길 감독이 감독이니까 책임져야 되는 건 맞는데 제주는 항상 그래요. 프런트들이 항상 뒤로 빠져 있어. 나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심각성을 잘 못 느끼나? 기업 구단이라서 그냥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그 제주 구단 위에서 입장은 사고만 치지 말고 그냥 돈 이 정도 적당히 줄 테니까 잘 해라. 잘 운영만 해라라는 기조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위에 모기업 기조고 예. 직원들은 조금 더 진취적인 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약간 방어적인 느낌? 전체적인 운영이 저는 항상 그렇게 느끼거든요. 제주에 대해서. 약간 뒤로 살짝 숨어있는 느낌? 네. 아니 2부 갔었잖아요. 갔었죠? 네, 네. 이게 별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어떤 1부 리그나 좋은 성적에 대한 뜨거운 열망? 야망. 야망? 기만의 야망. 기만의 야망은 오히려 이런 제주에게 가야 된다. 것들은 제주에게는 안 느껴지죠. 네. 저는 만약 예를 들어서 이런 경기력 지금 말고 한 몇 달 전이었으면 아니 구단에서 단장이 감독이랑 다 불러가지고 이거 지금 안 된다. 뭐 그 뭐라 그래요? TF팀이라도 만들어서 이거 지금 우리 지금 관중 이렇게 오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전술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냐? 뭐 회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좀 나이브하다? 계속 그냥 하던 대로 3백 해가지고 똑같은 선수 세우고 똑같이 안 되네? 다음 주 다시 해보자. 안 되네? 다음 주 다시 해보자. 저는 항상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전술이 확 변하는 경기를 많이 못 느꼈어요. 선수만 약간씩 변하지. 이 정도 선수단이면 사실 파이널 A는 당연하고 그리고 ACL 경쟁을 해야 되는 정도의 어떤 스쿼드라고 보이는데 그게 지금 계속 안 되고 있으니까 네. 제주가 재밌고 임팩트 있는 축구를 하는 게 항상 좀 오래 안 이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좀 그랬다가 다시 좀 네. 또 약간 또 올라갔다가 또 삥 이런 느낌이라 그러니까 제주가 가기 힘든 구장은 맞아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서귀포 쪽에 좀 인구가 적잖아요, 어쨌든. 아무래도. 근데도 이 정도면 난 꽤 많이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제주에 사는 인구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정도 관중이면 굉장히 많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맨날 그 제주시에 구장 있었으면 훨씬 더 많이 왔을 텐데 그것도 맞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서울에서 가시든 제주시에서 가시든 정말 1시간 이상은 그래. 가야 되는 구장이잖아요. 거기는 집 앞에 구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러면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거를 뭔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냥 진짜 그냥 물 흐르듯 애매하게 제주 순위처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축구를. 답답합니다. 제가 충분히 스쿼드나 선수 구성을 봤을 때 매력적인 팀이 될 수 있는데 네. 기회를 그러니까 지금 다 물들었잖아요. K리그에. 막 올해 기회지. 다 각자 나름대로 노를 전단 말이야. 예. 대구, 뭐 서울, 뭐 안 되는 팀도 있지만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주는 유튜브 좀 재밌긴 해요. 뭐 특이한 거 많이 해. 그래 콘텐츠는 뭐 또 콘텐츠 잘 해. 만들고. 근데 그거는 사실 그냥 부가적인 거죠. 그건 축구가 아니잖아요. 네, 축구 외적인 거지. 홍보 마케팅이지. 그래서 축구적으로 너무 아쉬운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자, 제주는 지금 파이널 B가 확정이고 이 테이블로 봤을 때도 뭐 사실 강등 걱정을 할 만한 승점은 아니긴 합니다만 좀 굉장히 많이 아쉽다. 특히나 관중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 매우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 제주 이야기를 잠깐 했고요. 자, 수원은
좀 동화 반복이긴 한데 음. 뭐 역시 또 좋지 않고 현장 갔다 왔잖아요. 네. 네. 느껴지는 분위기 좀 있었나요? 그냥 아예 아. 그걸 안 했어요. 어. 수원 가봐야 김명수 지금 감독이랑 잠깐 인사만 네. 하고 선수들도 잘 안 나왔던 것 같고 이날도 뭐 제가 못 마주쳤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냥 서로 안 좋은데 뭐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냥 그랬고 그냥 열심히는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는 실력이 안 되나? 라는 네. 생각도 들고 어. 뭐 전술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뭔가 좀 원동력이 확 사라진 느낌? 그냥 엔진이 꺼진 느낌을 좀 확실히 받아서 사실 저는 그전까지 강원이 강등되고 수원이 11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했어요. 왜냐면 그래도 선수들 중에 뭐 카즈키, 고승범 이런 좀 에너지 있는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네. 살아나지 않을까 했는데 이 경기는 완전 그냥 대전이 수원의 엔진을 그냥 부셔버리는 경기가 돼가지고 뭐 그냥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경기 내용적으로는 할 말이 없어서 좀 안타까운 느낌만 들더라고요. 뭐 PK가 나와도 못 넣고 네. 그리고 또 실점하는 장면만 봤을 때는 아주 기초적인 실수를 또 하고 그죠. 그런 거 보니까 팀의 어떤 그 하나하나의 면면이 그런 저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누구는 빼고 누군 다 잘못이다. 근데 이 중에 누구누구는 빼라. 누구누구는 열심히 하라. 열심히 하고 있다. 저는 그런 얘기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럼 열심히 해 그러니까 다 열심히 하지. 아마 누가 다들 열심히 하긴 할 누가 거야. 열심히 안 해 여기서. 네. 열심히 근데 하지. 이 개인적인 어떤 그 레벨이나 실력이 그러니까 물론 기술 좋을 수도 있어요. 공 잘 찰 수도 있어요. 근데 90분 내내 잘 뛸 수 있는 체력도 좋은 능력이거든요. 그렇죠. 필요한 능력이거든요. 그런 거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 능력 부족입니다. 네, 보면 컨디션도 안 좋고. 그래서 이 정도로 연패를 하고 이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최하위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경기력을 못 끌어올린다는 것은 개개인의 실력이 부족한 거죠. 이건 좀 논외 얘기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또 그거를 진짜 궁금해 하시니까 이게 삭발 이게 어디까지 진짜야? 몰라. 그냥 인터넷에 올라온 글일걸? 그냥 그건가? 일부러 이렇게 그냥 올라온 건가? 삭발했대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냥 자극시키는 거 아니야? 그럼 그거 아니야? 그냥 이발하신 거 아니야? 그 서동요처럼 팬들이 이야기를 만든 다음에 안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래, 그렇게. 역으로?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긴 한데 삭발하면 더 좀 웃기지 않을까? 좀 모양새가? 그냥 좀 짧게 이발했다. 김병수 감독님이 그냥 블루클럽 가셨는데 거기서 누가 보고 감독님 마침 바리깡을 쓰고 있었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소문 난 건가? 밀리치만 삭발했대. 원래 삭발 돼 있잖아. 걔는 원래 그렇잖아. 그러니까요. 예, 너무하네. 아니, 채팅창에 나오는 아니 너무하네. 네. 제가 좀 오래된 얘기지만 히드풋볼 초창기에 그때 이제 우리가 겁이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막 세게 애매했잖아 그때가. 그 단어 얘기하면 안 돼요. 단원 얘기 안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얘기하면서 물론 딱 그 부분만 저기 있는 이명섭이 편집 초창기에 해가지고 영상을 올렸지만 네. 뒤에 설명은 편집이 됐잖아요. 예, 설명이 그거였잖아요. 프런트들이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대처하면 그렇지. 결국 이게 된다. 예. 저희 이제 실력이나 그런 걸 논외로 하고 근데 그 부분을 빼고 올렸죠. 그러니까 나의 설명을 다 빼고 정말 그냥 선수단의 어떤 그 단어만 올렸죠. 그래서 근데 실제 설명은 프런트들 이렇게 안일하게 영입하고 안일하게 예. 행동하면 결국 그냥 거기에 안주하는 팀이 된다라고 저는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게 이제 누적 데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올해 괜찮겠지? 이 정도면 돼. 이런 식의 축구단 그런 거 없거든. 왜냐면 광주 같은 팀이 올라올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런 팀들이 나오면 그냥 바로 역으로 꼬꾸라지는 거란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승강이 없는 단일 어떤 리그면 나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진짜. 아니면 미국 스포츠처럼 탱킹을 해가지고 드래프트를 순위를 받든지 뭐 이런 걸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 K리그는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 언제 올라올 수 있을지 모른다니까, 잘못하면. 그래서 사실 아까 형이 제주 수원 얘기하면 실력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프런트도 실력이 부족한 거예요. 이러면 괜찮겠지라는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던 대로만 하자. 아까 얘기했던 그 나이브함. 네. 남들도 그대로 있나? 남들은 아니지. 이거 어떻게 하고 다 뒤집으려고 돈 최대한 조그맣게 써가지고 이거 뒤집으려고 막 영입 기를 써서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더 기를 써서 어떻게든 설득해가 데려와야 되는데 얘 안 되면 쟤 하지 뭐. 그러다가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팀 잘못하면. 퀄리티가. 그쵸. 그 내려가다가도 어떤 구단들은 야 이렇게 하다가 우리 다 끝난다. 예. 다 죽는다. 뭐 열심히 하려고 하긴 했겠지만 이게 너무 좀 기민함이 떨어졌다. 영특함이 떨어진 영입 뭐 그런 것도 계속 이어지면서
너무 오래됐어요. 근데 그렇게 좀 된 지.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제주도 아까 형이 얘기했지만 남길 감독의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으나 플러스 구단도 조금 뭔가 기민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좀 호들갑 떨었으면 좋겠어 나는. 구단들이. 환들갑. 조금만 못해도 후닥닥닥. 팬들은 조금 못해도 봐줄 수 있지. 그냥 다시 올라오겠지. 근데 그때가 진짜 위기. 이때 더 못하면 우리는 진짜 바닥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좀 아니라다. 별 호들갑이 없는 거야. 나는 안에서는 진짜 막 한 명이 우리 어떻게 큰일 났어 이렇게 좀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뭐 물론 이제 한 명의 힘으로 바꿀 수 없죠. 구단이 직장이니까. 근데 축구단은 좀 일반 직장과 전 성격이 완전 다르다고 생각해서 좀 내 팀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해줬어야 되는데 뭐 이미 뭐 이적 시장은 지났고 구단 프론트도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제한적이죠. 제한적이죠. 네. 그러니까 미리미리 잘했어야 되는데. 뭐 이건 수원도 마찬가지고. 네. 이건 모든 구단한테 다 마찬가지긴 맞아요. 합니다. 네. 네. 자, 제주, 수원은 지금 이런 상황이고 아까 우리가 뭐 이건 잠깐만 얘기하고 지나갑시다. 형이 이제 그 라이브를 통해서 그때 이제 장은희 세은이도 잠깐 데뷔를 했었는데 광주 전북 경기를 봤죠. 네. 형은 이제 잔디에 깜짝 놀랐고 쿠플픽을 다녀온 덕현이는 그 디마테오가 진짜 손흥민처럼 생겨서 놀랐다고 그러더라고. 놀랐다고. 와 진짜 비슷하게 생겼다고. 그리고 이제 이 경기 자체는 광주가 굉장히 좋은 경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전북이 이겼습니다. 이정우 감독의 인터뷰도 이제 좀 이슈가 됐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그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인터뷰 내용이 그거 아니었나요? 그 감독 그 연봉 얼마 받냐고 하면서 그게 이제 예전에 안익수 감독에게 어떻게 보면 둘러서 얘기했던 그런 축구와 네. 약간 저는 비슷한 맥락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경기 내용을 봤을 때는 광주가 이기는 경기였어요. 내용만 봤을 때는 전북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들이 많았었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광주 팬들이 좀 아쉬웠던 그런 경기가 됐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인터뷰를 한 편이라 사실 이렇게 되면 이제 갈리기 시작합니다. 이정효 감독의 열광적인 팬들이 생기고 또 반대로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팬들도 생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리그의 흥행을 위해서 이런 캐릭터 하나 있는 거 저는 괜찮다고 보긴 하거든요. 그리고 뭐 흥행하라고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의 감정을 얘기한 것 같아. 그냥 본인이 예. 생각나서 물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어쨌든 지금 하려고 그러는 얘기는 그 전북의 경기력에 대해서는 형이 어떻게 좀 봤는지. 너무 단순하죠. 단순하다. 네, 단순하고 물론 선수단이 아직 본인이 만들어낸 선수단은 아닙니다. 전북의 어떤 멤버나 선수들의 면면을 봤을 때는 계속 말하지만 이 외국인 선수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도 말했거든요. 계속 얘기하고 있죠. 네, 외국인 선수들의 능력도 떨어진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감독이 왔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은 필요할 듯이 보이나 너무 못 이기고 있었기 때문에 답답했었는데 이번에 어려운 승리를 한 거죠, 사실. 네. 사실 승점이 필요하긴 했어요. 왜냐면 여기서도 승점을 따지 못하면 환희 형 얘기대로 전북이 잘못하면 진짜 파이널 B에 가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었으니까. 아니 그나마 해준 선수들이 다 아시안 게임 가 있다니까. 그렇지. 이게 선수단도 좀 그렇고 뭐 이동준도 부상인 것 같고 부상도 많고 에이스가 없잖아요 일단 팀에. 그죠. 누가 에이스인지 모르겠어 지금 네. 이제. 원래 전북은 항상 에이스스러운 선수들이 두세 명씩 앞에 있었는데 그냥 이건 진짜 그냥 꾸역꾸역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고 뭐 올해는 일단 전북은 그냥 이렇게 쭉 가면서 좀 버티는 느낌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내년이 진짜죠 사실. 그렇죠. 감독이 왔고 이적 시장 하면 뭐 외국인도 조금 당연히 바꿔야 되는 거고 예. 앞쪽을 확 바꿔야 되고 또 뭐 디마테오나 박지성 디렉터가 또 좋은 외국인을 이제 데려오는 것도 되게 중요한 역량일 것 같고 아마 내년에는 이 디렉터들이 언급되는 게 훨씬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지. 왜냐면 외국인과 직결돼 있으니까 디렉터들은 특히. 네. 그렇습니다. 다 지금 팀들의 면면을 보면 좀 완벽한 팀은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모든 팀이 그렇겠지만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기존에 우리가 그래도 이 팀은 베스트 11 진짜 공고하다. 그러면서 우승 경쟁을 하고 어떤 팀이 붙어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팀이 전북이었고 울산이었는데 이 팀들마저도 사실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물론 이번에 울산이 이기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뭔가 비벼졌었잖아요. 그렇죠. 울산도 네. 그러면서 우승에 대한 뭐랄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불안한 어떤 그 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소위 생각했던 1, 2등의 어떤 단단함과 뭔가 좀 압도적인 모습은 이번 시즌에는 많이 좀 없는 것 같다. 제가 이제 그 광주는 돈을 진짜 적게 쓰는 팀이라고 했는데 최근 정보에 의하면 돈을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왜냐면 승리수당 같은 게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돈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는 꼴찌 안 할 수도 있겠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래? 연봉 공개되면. 그리고 광주은행이랑 좀 얘기 중이래요. 지금 돈을 좀 빌려야. 스폰서십. 그러니까 뭐
광주 차입을 하나? 줄 것 같진 않은데 빌려야겠죠 땡겨서 그래서 내년에 선수 팔아서 메꾸는 어느 식으로 정도? 가지 않을까 항상 그랬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출은 많이 나올 수도 있다 올해는 네. 그래서 그럼 이게 역설적으로 좋은 성적을 낸 게 다음 시즌 운영하는데 좀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거네. 그래서 이제 선수를 잘 팔아야 그렇지. 되는 구단이고 잘 팔아야지. 광주는 파는데 엄청 혈안돼 있는 구단이긴 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해외 구단들 중에서도 선수를 잘 팔아서 구단을 운영해야 되는 네.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어떤 예. 축구인이 올해 포항보다 높게 나올 수도 있을 걸이라고 나한테 말을 하긴 했는데 뭐 그분의 정보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뭐 열어봐야 되긴 열어봐야 하겠지만. 되니까. 예. 지금 이정현 감독 인터뷰 얘기는 그거 얘기하는 거죠? 이제 이정현 감독의 인터뷰 스타일이 어떠냐고 그걸 물어본 건가요? 아니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고? 코멘트가 좀 사실 되게 강렬했죠. 그 이전에 서울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보다 그것도 셌죠. 근데 그 이상으로 동급 이상으로 좀 강하게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은 팬들이 지금 보면은 이정현 감독 입 다물어라. 지금 갈려요. 다무르라. 다무르라. 시원하다. 근데 너무한 거 아니야? 좀 갈려요. 또 진짜 싸가지 없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진짜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네. 근데 뭐 본인이 했으니까 본인이 뭐 일단 못한 이정현 얘기- 감독은 뱉었고 뱉었고 네. 그럼 우리는 그걸 즐기면 되는 거고 물론 이제 전북 팬들은 전북 팬들 당연히- 중에는 굉장히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 봐요. 이거는 이제 페트레스쿠 감독이 제일 기분이 안 좋겠지. 그치. 네. 그래서 어떤 의도로 말하는지는 알 거예요. 왜냐면 광주가 전북 만났을 때 계속 잘했거든. 맞아요. 나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이정현 감독은 그 페트레스 감독 연봉이 궁금하다라는 것은 그 돈 받고 그거밖에 못하냐? 그 얘기죠. 어, 결과적으로 우리가 추정컨대. 근데 저는 네. 그거예요. 이정효 감독이 외국인이잖아요, 감독이. 예? 나 국내 감독에도 그렇게 말하면 나는 저 사람은 저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뒤없다 그냥. 그 정도로 나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해외 리그들의 팀의 팬들 사이에 팬덤이 서로 사이가 안 좋고 구단 간에 왜 갈등 있는 구단들 생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스토리 라인이 짜일 수 있죠. 근데 뭐 무리뉴가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는. 많이 하죠. 옛날에 자 그런- 여기서 채팅창에서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무례함까지 쉴드 칠 건데라고 하는데 아니 뭐 되게 뭐 무례하거나 그런 거보다 할 수 있는 말 아닌가요? 물론 이제 싸가지가 없게 볼 수도 있고 야 진짜 말 세게 하네라고 하는데 못할 말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가 나와서 지금 이분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래, 봐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무리뉴 감독 네. 인터뷰를 봤을 때 선 넘네? 라고 얘기하는 있잖아요. 분이 있고 그다음에 재밌다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분 얘기도 틀린 거 없고 그다음에 이 정도 재밌는 얘기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얘기 제 개인적으로 제 생각이에요. 저도 그래요. 좀 얘기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어쨌든 나는 계속 뭔가 이슈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로 이정효 감독의 인터뷰가 이정효 감독의 인터뷰를 너무 좋아요 이렇게 계속해요가 아니라 이런 캐릭터도 나는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뭐 계속 이슈가 의도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냐라고 얘기하는데 만들어져야 됩니다. 저는 이슈는 계속 만들어졌으면 네, 좋겠어요. 만들어져야 돼. 그래야 광주 그런 그 잔디 뭐 안 봐요 우리가. 근데 이게 네, 뭐- 만들어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그런 식으로 어떤 되게 이 정도가 저는 개인적으로 선을 넘는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세긴 근데 세지만 이게 인위적인 게 네. 아니라 그냥 자연 발생된 거예요. 이 그쵸? 인터뷰는 뭐 네. 누가 억지로 유도 질문해서 나온 게 아니라 본인이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상황에 대한 어떤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만 있으면 되는 거다. 네. 이게 그런 느낌이죠. 전북 팬들 사이에서도 갈려요. 야 이런 얘기 들을 만큼 못했어. 근데 전북 팬들 중에서도 뭐 이런 얘기를 해? 라고 하는 분도 있고 이거는 저는 사람들마다 다 어느 정도의 그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얘기들은 축구사에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뭐 유교적이다 아니다 뭐 예의가 있냐 없냐라고 떠나서 저는 이런 얘기들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다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해외- 강팀도 지거나 비겼을 때 강팀 감독이 저 안티풋볼이다. 많이 하죠. 저딴 식으로 축구해가지고 많이 하죠. 맞냐 저게 축구가 다 내려앉아서 수비만 하고 이런 얘기 그냥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쌍욕한 것도 아니고 뭐 그 외국처럼 꼭 해라 이런 건 아니지만 충분히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나는 그런 충돌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한편으로는 나 이런 거 불편하다. 그리고 왜 공식 상상에서 감독들이 그렇게 불편한 얘기를 많이 하지? 라고 해서 불편하신 분들도 그것도 오케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문제 없다고 봐요. 근데 저는 그런 이슈 그러니까 좋은 이슈든 나쁜 이슈든 이슈가 좀 있어야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고 그러면 축구 인기가 덩달아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커서 이런 네.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 연봉이 되게 낮으신가 보다 지금.
이종현 감독? 좀 그걸 어필한 게 아닐까? 난 그렇게도 생각해.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높은 건 관심 없고. 전북 감독 연봉 얼마냐? 나도 그 정도 받고 싶다. 그러니까 나 3인데. 뭐 이렇게. 나 지금 연봉이 많이 부족하다. 이게 고도의 본인의 어떤 몸값 올리기일 수도 있잖아요. 예. 본인을 위한 인터뷰인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그게 뭐 되게 이상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인터뷰를 한 다음에 추후에 성적이 안 나왔을 때 또 가해지는 프레스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아마 이종현 감독은 감안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럼 이종현 감독 이런 말 했잖아요. 그럼 다른 감독 이종현 감독한테 나중에 뭔가 성적이 안 좋아져서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그분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여야지. 그렇지. 본인이랑 똑같은 상황이면. 만약에 상황이 안 좋은데 그때 그렇게 얘기하던 감독 지금 성적 몇이냐 라고 했을 때 그래 뭐 그렇게 하는 거고. 예. 어느 정도 저는 어쨌든 이슈가 되는 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고 나쁜 그런 거 평가는 각자 알아서 하면 돼요.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너무 과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충분하다. 왜냐면 안 맞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 이런 얘기에 대해서. 네. 자, 순위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포항이랑 울산이랑 지금 승점 차는 8점으로 벌어져 있는 상황. 이렇게 되면 이제 동해안 더비가 남았다 하더라도 아마 쉽지는 않아 보여요. 동해안 더비 2번 남았습니다. 파이널 전에 한 번, 후에 한 번. 그럼 예를 들어 2번 포항이 다 잡는다 하더라도 2점 차이죠. 2점 차이. 근데 그거는 뭐 쉬운 이유가 보이진 않고, 수원이랑 강원은 3점 차, 수협이 강원이랑 넉 점 차. 이거는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다. 강원도 지금 뭐 속 좋은 상황이 아니라. 네, 강원도 그러니까 이렇게 강원처럼 비기기라도 해야 돼. 이게 1점이 나중에는 그때 1점이라도 땄으면 크지. 엄청 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수원 삼성이 비기기라도 했어야 되는 경기들이 있었는데 비기지도 못했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다. 이 파이널 AB 라인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지금에서 유지가 될 것인지 바뀔 것인지. 지금 어쨌든 서울, 전북, 대구, 뭐 광주까지 해서 광주, 서울, 전북, 대구, 인천, 대전까지 엮여 있는 거잖아요. 2경기 남았으니까 6점 최대 각자 6점씩 딸 수 있는 거고. 뭐 광주는 조금 파이널 A 안정적인 것 같고 느낌이. 인천, 대구, 전북, 서울. 야, 이거 진짜 어려운데. 이거는 중간에 챔피언스리그가 한번 껴 있어요. 10월 개천절 그쪽 챔피언스리그 있어가지고 그 앞뒤로 또 리그 경기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진짜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대전까지는 뭐 챔스까지 노려볼 수 있을 만한. 불가능하진 않아요. 네, 근데 대전은 일단 파이널 A로 올라와야 되니까. 그렇지. 올라가야 돼. 네. 진짜 대전은 다 이겨야 돼요. 대전은 다 이기고 남의 경기 봐야 되니까 봐야죠. 어려운 건 맞고. 인천, 대구, 전북은 다 한 끗 차라서 어렵다 어려워. 또 인천처럼 또 챔스를 경험하면 팬들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봤죠? 봤으니까 챔스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죠. 아니 그 현혜 형이 가서 영상 찍어왔는데 팬들 울더라 경기 시작 전에. 근데 그 우는 애들 다 우리 풋살팀 애들이던데. 왜 그러냐 걔들. 진짜 다 아는 얼굴이야. 풋살팀에 인천 팬이 한 대여섯 명 있어요. 근데 혹시 제국이도 그렇나요? 제국이는 안 잡혔어요. 화면에. 다행입니다. 손소 변호사랑 제국이는 안 보이더라고 그 영상에. 근데 맨 앞에 이제 조금 이제 리딩하는 친구들 몇 명 우는데 그렇게 풋살 빡세게 하는데 거기서 울고 있더라고. 또 아무래도 이게 감격스러운 순간이고 그러니까 네. K리그 이렇게 봤고요. 히든풋볼은 FCMM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는 시티 스포츠 브랜드고요. 환영이 입고 있는 맨투맨, 저는 후드, 주원이 형은 하프집업, 윈드브레이커 요거 입고 있고 요 바람막이들도 있고요. 요거 저희가 영상 클립이 올라갔을 때 관련된 할인 행사 얘기를 드릴 텐데 20% 3일 동안 할인 쿠폰이 나갈 거거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또 광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히든풋볼도 또 더 재밌게 할 수 있으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달려있죠? 네. 이렇게. 자, 그러면 한미풋볼. 예, 이것도 진짜 거의 한미 약품도 아니고 이게 뭐야. 한미풋볼 왜? 쉽잖아 한미풋볼. 한국이 미래다. 네. 한미풋볼 가겠습니다. 일단 김민재 선수랑 손흥민 선수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재는 바이언 보훔, 특히나 이 경기는 이제 환희 형이 중계를 했어요. 네. 핵심적인 경기를 중계를 많이 했네. 사실 이런 중계는 좀 편합니다. 왜냐면 뮌헨이 못하면 네. 어려워지죠 중계가. 근데 압도적인 경기였으니까. 압도적인 경기라 사실 할 말이 별로 상대팀에 대해서 할 말도 없고 뮌헨 위주로 경기를 하면 됐는데 보훔이 좀 원래 뮌헨한테 최근 2년간 지난 시즌에도 6대0, 7대0 나오지 않았어? 7대0, 3대0 지금 7대0, 3대0, 7대0이거든요 세 경기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훔이 독일은 아시다시피 뭐 이제 수비보다는 어쨌든 공격 앞으로 많이. 그러니까 뮌헨을 만났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잖아요. 앞에서 공격을 하든 아니면 진짜 내려서서 수비만 하든. 네. 근데 대부분의 팀들이 공격을 선택을 해요. 왜냐면 내려서봤자 지거든. 똑같거든. 그래서 공격이라도 해보자. 해서 하나 얻어 걸리면 그때부터 수비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보면 그럴 만한 지금 지킬 만한 팀은 아니었던 것 같고 제가 볼 때 김민재가 뮌헨 와서 뛴 경기 중에 가장 안정적이지 않았을까. 생각보다 수비할 일이 많긴 했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한 번도 없었다 거의. 이 경기의 포인트는 우파메커너가 아니라 덜리우트가 나왔음에도 네. 불구하고 역시 김민재는 붙박이었고 네. 김민재 덜리우트에서 덜리우트가 무릎 때문에 이제 체크를 하러 아마 교체를 해준 것 네. 같아요. 근데 그때도 역시 김민재는 그대로 우파메커너가 네. 나왔고 지금 이후에는 후 이 스캔을 했는데도 문제가 없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일단 센터백 다치면 큰일 나는 팀이 뮌헨인 게 3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백스리 얘기를 하시는데 3명밖에 없어서 백스리 가는 건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스타니치 같은 선수 약간 풀백과 센터백을 오가는 유형 파바르처럼 이런 선수가 있었으면 뭔가 전술 변화를 가져가는데 정말 센터백 3명 세워놓는 건 조금 저는 한다고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아마 3명이서 2명 돌아 나오는데 지난주에 이제 마침 덜리우트 불만 기사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약간 있었죠. 현지 기자들로부터 좀 나오고 마즈라이도 약간씩 나오고 이제 그런 것들은 보통 평균적으로는 에이전트들이 조금 이제 털고 다니거든요. 약간의? 예, 왜냐면 선수가 본인이 갑자기 저요 불만 있습니다라고 하진 그렇게는 않잖아요. 안 하죠. 예, 그래서 측근이나 에이전트들이 이제 어필하는 거죠 구단에 불만 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타이밍이 맞은 건지 아니면 정말 그걸 보고 신경 써서 그런 건지 마즈라이랑 덜리우트가 마침 선발로 나왔고 개인적으로 투엘이 그런 거를 신경 신경 쓸 쓸 것 스타일은 같지는 아닌데. 그냥 아니 나올 때 솔직히 마즈라위는 불만 가지면 안 되고요. 예. 왜냐하면은 라이머가 나왔을 때 훨씬 더 나았어요. 지금 그 얘기 하자마자 채팅창에서 마즈라인 불만이 왜 있나? 돌았나? 그게 나왔어요? 불만은 네. 있을 수 있잖아. 근데 불만을 사실 본인의 어떤 그런 거랑 별개로 마음속에 불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마음속을 가져야죠. 바깥으로 얘기하지 마라. 네, 불만을 가지면 안 된다. 이게 에이전트도 문제다. 에이전트가 막 그렇게 했으면. 그리고 팀이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더리우트도 본인이 컨디션이 100%가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번에 나왔을 때도 약간 좀 부상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나는 김민재, 더리우트, 그 다음에 이제 우파메카노 이 세 명에서 돌아가서 뛰면 돼요. 돌아가면서. 3백도, 그러니까 백포를 쓰는 팀이 중앙 수비수가 4명만 있어도 이것도 골치 아픕니다, 사실. 3명 있어도 한 명 불만이 튀어나오는데. 이게 너무 수준급이라 그래요. 그래. 한 명이 예를 들어 좀 떨어져. 그런 문제가 없는데 김민재, 우파메카노, 덜리우트는 어디로 가나 이 주전 가능한 센터백들이니까. 자, 그리고 제가 더리우트, 뭐 우파메카노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왜 네. 예전부터 네. 델리우트나 덜리우트나 그냥 더리우트, 데리우트면 되는데 데으리우트라고 그러고 더으리우트라고 그래요. 약간 그런 억양이 좀 좋아요. 어흐, 막 이런 거죠. 더리우트 있잖여. 막 이런,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전라도에. 그거 있잖아. 있어요? 전라도랑 뭔 상관이죠, 비넨이? 아니, 그런 느낌. 네덜란드 사람 아니에요? 더리우트 있잖여. 막 이러면서. 그래요? 그래요? 난 모르겠는데. 압둘 라흐만 막 이런 거. 압둘라흐만. 응? H만 보면 못 참는구나. 그런 약간 H 발음 하고 그런 싶은 느낌이 중동.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중동 이름 뭐냐? 그럼 다 H가 있잖아요. 있죠. 사실 이거 무금인 나라도 있거든요, 예, H가. 예. 근데 나도 못 참아. 약간 중간에 약간 넣어줘야 돼. 더리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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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무튼 그 봤을 때 김민재는 아마 다른 중앙 수비수가 온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어요. 우리가 나폴리에서 그걸 확인했잖아. 지금 메카노가 더리우트를 무시하는 게 아니야. 근데 이 세 명에서 무슨 불만 나오면 안 된다니까? 돌아가야 돼 이거는. 근데 그리고 그 덜리우트는 그거 있었어요. 본인 인터뷰에서도 되게 프로페셔널하게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그냥 기사는 내가 보기에 추측성 기사라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에이전트가 낸 것 같아. 본인이 실제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 관심법 했나? 얼굴 보고. 뭐 그럴 수도 훈련 있고. 끝나고 나오는데 약간 어. 인상 쓰고 있으면 그런 걸로 쓸 수 있잖아, 외국 언론. 본인이 직접 한 인터뷰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 문제 없는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김민재는 지금 그 경기적으로 봤을 때 네. 노이어가 돌아오면 전 더 빛날 거라고 봅니다. 훨씬. 왜냐하면 지금 후방 빌드업을 거의 본인이 혼자 해야 되는 상황인데 노이어가 돌아온다면 그게 쌍방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노이어 돌아오는 건데 노이어가 정말 오랫동안 나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나이도 있잖아요. 86. 근데 진짜 괜찮아요? 난 그렇게- 돌아오면 그냥 바로 잘할 것 아, 같아. 그래? 그렇게 기대도 되는 선수예요? 그럼. 네. 네. 아니, 발 감각이 어디 안 가지 않을까? 그치. 언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게 훈련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음. 가을, 겨울 사이 정도 돌아오지 않을까? 11월? 올해 안에 돌아오지 않을까? 올해 안에 돌아오지 않을까? 네. 근데 아마 이게 부러진 거라서 그치. 더 조심하는 것 같긴 해요. 뭐 근육이나 이런 게 아니니까. 이번에 보니까 잡히더만. 네. 네. 옆에 그 여자친구인가? 모르겠어요. 왜 마음에 들어요? 이혼했을 거. 어. 내가 알기로 그러면 뉴 여친인가 보지. 굉장히 어린 사람이랑 만나는 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막 스키 이런 것도 같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 스키 타가지고 다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다쳤지 스키 타가지고? 그냥 뭐 모르겠어. 그 아니, 자세히 어디가 정확히 다친 거지? 다리가 골절됐어. 이거 계약상에 스키 못하게 하고 막 그런 거 있는데.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논란됐었던 게 문제 이거 왜 그런 과격한 운동을 했냐 그 얘기가 나왔었잖아. 이게 제가- 저는 스키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저희 옛날 스키 되게 열심히 탔었어요. 근데 블레이드? 30대 중반 이후부터 잘 안 타고 너무 힘들고 사실 위험해요. 스키가. 위험하지 잘못하면. 네. 응. 그 손용찬 선수가 캐나다 리그 있었잖아요. 그 물어봤어요. 캐나다 리그는 스키의 나라 아니야. 그렇지. 캐나다. 거긴 조항이 있대요. 시즌 중에는 안 된다. 스키를 탈 수 없다. 근데 좀 애매한 게 노이어가 전반기 끝나고 이제 한 달 휴식기 때 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또 계약상에 없었을 시즌 중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뭐 이렇게 일요일 경기인데 수요일 날 타거나 화요일 날 타면 문제가 되지만 그래서 아마 계약상에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제가 볼 때 시즌 완전히 중간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안 타는 걸 선호하죠. 야, 해야지 말아야 될 운동이 그 들어있대요 계약서에. 위험하니까. 위험해. 다칠 가능성이 언제나 있잖아. 근데 이 김민재는 노이어가 돌아오면 더 잘할 것 같다는 얘기는 드렸고 이 외에 중요한 어떤 선수는 형이 봤을 땐 바이언의 가장 중요한 키 김민재 외 누구인가? 무시할라죠. 무시할라? 네. 형은 무시할라? 예, 무시할라, 무시말라. 아 웃어주지 웃지 말라. 마. 웃어주지 마. 아 명섭이 충신이네. 무시하라. 저걸 웃네. 난 웃고 뭐 하는데 네가 하지 뭔 마라. 상관이야. 형이 하지 제일 말라. 하지 말라. 형이 제일 경계하잖아. 네. 하지 마, 이 야. 저는 추퍼모팅. 추맨. 왜냐면 그 약간 그 추맨만 할 수 있는 있어요? 플레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묘한 애야 되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평생 이타적으로 살아왔잖아요. 자기가 1인자인 적은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뭔가 중요한 순간에 하나를 해 항상. 이상한 걸 한다 항상. 그래서 나는 슈퍼모팅이 많이는 못 나오는데 가끔 나와서 그 약간 바퀴 돌아가듯이 윤활유 역할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돼서 뭐 뮬러가 좀 안 좋을 때, 뭐 케인이 잠깐 안 좋을 때 슈퍼모팅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걸 봤을 때는 슈퍼모팅이 뭔가 키를 쥐고 있는 느낌. 근데 사실 그 챔피언스 리그에서 8강, 4강 우승권으로 정말 가는. 나아가서 결승까지 가기 위해서는 사네, 코만, 그나블입니다. 아, 이거 윙포워드들이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네, 사네 대가드 2번 나오면 그 경기 져요. 아, 대지를 가는 드리블이요. 네, 네. 이렇게 가다가 저 오른쪽에서 반대까지 백까지 가는 가는 네. 그 2번 나오면 지거든요. 매 경기 한 경기씩 한 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난 처음에 대가드 그래서 링가드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윙어들의 기복을 줄이는 게 급선무다.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야, 코망은 잘하는데 왜 이렇게 슛을 못하냐? 그러니까 슛 해 딱 느낌이 오잖아. 이게 발에 100%로 딱 붙는 느낌이 아니라 80% 힘으로 슈팅하는 느낌이야. 좀- 뭔가 메가리가 없어. 그러니까 물론 사네랑 그나블이랑 코망을 같은 선상에 두기에는 코망이 좀 억울하겠지만 다 조금씩 모자라. 근데 나는 그래도 코망은 좀 다르긴 그러니까 해. 개선이 된다면 어. 코망의 슛만 좀 개선하면 제일 좋지. 1등으로 치고 나갈 수 네. 있을 것 같은 슛이 개선이 안 되니까. 나는 그 이제 측면에 있는 자원들이 본인들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거 좋은데 그런 것들 개성을 조금 더 좀 뭐랄까 좀 조절하고 전 케인을 적극적으로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케인은 좀 더 써야 돼요. 네. 어. 그러면 훨씬 더 팀적으로는 공격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아, 헤트트릭하고 네. 어시스트 막 하는 거 봐. 그런 그 이번에 이제 빌드업 할 때 보니까 이제 막 6번 문제 키미가 네. 소유가 안 된다 했잖아요. 탈압박이 안 된다 하는데 방법은 키미한테 공을 덜 주면 된다로 찾은 것 같아요. 오히려 좀 다이렉트로 센터백에서 넘어가고. 이제 알폰스 데이비스의 솔로 플레이나 아니면 이제 오른쪽에서 빌드업해서 라이머가 오른쪽으로 빠져서 같이 도와주는 형태로 빌드업을 하지 중앙에서 상대 공격수가 압박 들어올 때 키미 쪽으로 공을 주는 횟수가 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의도된 건지 아니면 이제 뭐 자기네들끼리 좀 얘기하면서 이렇게 좀 진행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키미는 정말 프리할 때나 아니면 킥을 찰 때나 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빌드업할 때 관여가 되면 훨씬 더 낮을 그렇지.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굳이 빌드업 시작점을 키미로 해야 된다? 이게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투엘 오기 전까지는 키미 상황에 따라서 빌드업에 관여를 했지 킥 위주로 했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키미가 갑자기 중심 빌드업이 됐는데 이번 경기 또 안 하더라고. 아마 그래서 키미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 팔리냐 같은 선수를 꼭 아, 데려오려고 그랬던 네, 것 같아. 그랬던 것 같아요. 6번 박아두고 키미를 좀 더 프리하게 쓰자. 네. 공격적인 재능도 좋은 선수니까. 대화가 통하네요. 네, 미네에 대해서 좀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저요? 네, 네. 아주 좋은 어떤 그 평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데스리가 네. 7년 해설. 제가 좀 먼저 했을걸요, 분데스리가 중에는. 아, 네. 몇 년 했죠?
손흥민 함부르 그 시절. 네, 그때부터 제가 이제 구자철 때부터 예, 예, 예. 네, 좀 살짝 좀 발을 좀 담갔던. 아하. 네, 그래서 네. 지금 누가 편집점이네. 네. 또 이제 오늘 추면 히샬리송급이네 누군가요? 네. 퀵뷰 좀 주세요. 예. 퀴즈가 있나요? 히샬리송급이라고? 오늘 내가 다 웃겼는데 이거? 어? 장난치나 저런 걸 무슨 뭐 퀵뷰 주고 하지 마세요. 유튜브엔 퀵뷰가 없습니다만. 네. 네. 자, 그다음 북런던 더비 얘기해야 됩니다. 네. 일단 손흥민은 뭐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주면서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 아스날 팬 기준으로 보죠. 손흥민 저승사자입니다. 아니 솔직히 어제 경기에서 후반은 토트넘이 진짜 잘했어요. 라이스 나가고 난 다음에는 그냥 갈리더라고. 근데 전반에 압박 세게 걸었을 때 아스날이 괜찮게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주스나 은케티아가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못 넣었어. 근데 나는 이 경기에 분기점이 몇 개 있다고 보는데 그 첫 번째 손흥민 골 그거 땅 공격수 못 넣어. 와 진짜 그거 어려운. 아니 그걸 넣으면 이거는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야. 이게 스핀 먹잖아요. 어. 대부분 이게 스핀 먹어서 나가는 게 되게 많아요. 야 그게 골대 맞고 들어가는 순간 이거는 와. 감이 좋은 거지. 발의 그리고 감이. 조르지뉴 그 계절병 떨었을 때 그것도 생각보다 공격수들 못 넣어요. 되게 쉽게 거꾸로 넣던데? 생각하자. 그 상황에 토트넘의 공격수 은케티아였다. 두 골 넣었을 것 같아. 못 넣어. 근데 그게 뜩뜩 들어가지? 그럼 이건 답 없어. 잭슨? 니콜라 잭슨 좀 힘들죠. 잭슨 안 넣을 각오로 슈팅 쓰면 들어갑니다. 또 넣지 말라. 넣지 마. 이걸로. 골대 옆을 보고 찼으면 좋았을 걸. 예. 그 되게 기술적인 거거든요. 그 땅볼로 그러니까 대부분 선수들이 세게 모르겠다 세게 차야지 하면 세게 차다가 막히거든. 대부분 정면으로 차는 슈팅이 되게 많아요. 그런 예. 상황에서 은근히 어려워 그 각도가. 쉬워 보이는데 어려워. 어려운 각도인데. 근데 소니 그거 넣는 거 스킬이, 보고서 이건 진짜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 토트넘이 정말 잘한 경기긴 하지만 손흥민의 그 두 방은 이런 골을 넣을 수 있는 공격수가 있는 팀을 이기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옛날 어렸을 때 손흥민이 거기서 좀 세게 때렸을 것 같거든. 제 생각에는. 예전 어렸을 땐. 그냥 반대편 보고 네. 후리는 식으로 때렸을 것 같은데 이거는 각 보고 그냥 툭 차서 넣는 게 훨씬 쉽다고 판단한 거잖아. 이건 이제 경험. 어쨌든 슛을 많이 해보고 골을 많이 넣어본 사람만 할 수 있는 경험인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 손흥민이랑 메디슨에 대한 교체에 대해서 저희가 어제 라이브 중에는 좀 그 더 뒀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랬는데 그 직캠이나 이런 걸 보면 소니가 굉장히 어려워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에서도 부상 방지 차원에서 뺐다. 지난번에 로메로 머리 때도 강하게 빼는 걸 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런 거 관련돼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 같아. 길게 보는 느낌이다. 야, 우리가 속 내용을 모르니까. 근데 하지만 교체만 봤을 때 그냥 봤을 때는 야 이거 너무 소극적이다. 이거 분위기 잡아갈 수 있었는데 그랬는데 뭐 추후에 이런 얘기를 하면 할 말이 없는 그건 거죠. 맞는 얘기고. 네, 감독의 선택의 문제니까. 예. 부상 나가는 것보다 안 되지. 나으니까 선수를 네. 보호해야 되니까. 근데 그럼 그 다음에 뭐냐? 도대체 손흥민하고 메디슨 빠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게 토트넘입니다. 이게 히샬리송이 잘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히샬리송이 어제도 몇 번의 기회를 잡았어요. 등을 져야 된다라거나 슈팅을 해야 될 기회에서 여기서 생각보다 너무 메가리가 없어. 특히 히샬리송은 좀 더 아까운 건 페리시치가 있을 때 히샬리송이 빛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페리시치는 지금 이제 장기 부상을 끊었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히샬리송의 그 활용도가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손톱 나오면 어쨌든 득점 그 에어리어에 더 많이 갈 수 있기 그치. 때문에 좋은 것도 있지만 네. 언제까지 계속 손흥민이 톱 봐줄 수는 없거든요.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네. 그러려면 히샬리송이 좀 잘해야 오히려 손흥민도 좀 편하게 더 할 수도 있는데. 아니 히샬리송은 이제 뭐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좀 냉정하게 얘기해서 생각보다 욕을 많이 안 먹는 것 같아. 히샬리송? 그 울어서 그런 거 아니야 한번 집 짜서? 아니 아니 뭐 어려운 상황이긴 했어 히샬리송은.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이 정 있는 게 조금 이제 좀 짠해 보이는 이미지 가져가잖아. 그리고 실제로 좀 어려운 일도 있었고. 좀 봐준다? 아무래도 그래요. 좀 봐줘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약간 그런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아스날 팬들 얘기긴 한데 히샬리송에 대해서는 야 그래도 아직 조금 더 적응 여부를 봐야 되지 않냐? 아니 라고 아스날 얘기를 하면서 톱이 지금 히샬리송처럼 했다 생각해. 그러니까 봐봐 내가 그 얘기하려고 그랬던 거야. 그래? 근데 그거 대비 어. 카이에 대해서는 그럼 너무 냉정한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카이가 말해야지. 왜 나한테만 왜 나만 갖고 그래? 나만 갖고 그래? 그러니까 히샬리송도 사실 PL에서 오래 뛰었어. 맞아요. 와포드 때부터 생각하면 네. 꽤 오래 뛰었어요. 뭐 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가격도 몸값도 히샬리송이 싼 게 아니거든. 그런 거 생각하면 좀 히샬리송이 쉴드를 받는 거 아니냐? 근데 라를 얘기하는 분들도 있긴 그게- 있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카이는 그 히샬리송과 가장 다른 점은 하나가 있다고. 표정. 그래. 카이가 약간 그 맥없어 보이는 특유의 표정. 근데 히샬리송은 항상 약간 이런 상태야. 그러니까 요 느낌이 그 체감상으로 뭔가 좀
이 열정, 그러니까 사실 열정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애매하지. 애매하지. 왜냐면 이거 궁예제를 해야 되는 네, 거거든? 네. 알 수 없어. 그리고 이 중에 누가 열정 없이 뛰어. 근데 이제 표정 때문에 약간 그런 감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래서 답답한 거야. 음. 그러니까 희샬은 열정적이고 뭔가 집중하는 모습 보이잖아. 네. 근데 더럽게 공을 못 차요. 네, 사실 그러니까 집중해도 그 정도야라고 하면 안 너무 좋긴 해. 솔직히 희샬 그 어제 경기에서도 한 2번 터치하는 거 봤을 때 얘는 왜 발전이 없지? 얘 브라질리언 맞아? 아, 뭐 압박을 받고 뭐 해가지고 플레이를 못한다? 그러면 프로 레벨의 멘털이 아닌 거잖아, 그러면은. 제가 어제 레버쿠젠 경기 중인데 보니페이스라는 선수가 보니페이스. 좀 잘하잖아요. 어제도 잘했어요. 좋죠. 근데 진짜 몇 장면을 봤는데 얘가 슛을 했어. 막혔어. 막히면 바로 뭔가 막으면 세컨볼 따내러 가잖아. 근데 막히면 얘가 습관이 하는구나. 해보더라고. 나 근데 솔직히 잘했는데 마음에 안 들었어. 내가 감독이면 저거 고쳐. 근데 기라 씨는 기라 씨. 그 좀 달라요. 걔는 항상 진지하게 하고 못 들어가서 바로 쫓아가고 하는 태도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저는 레반도프스키가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태도가 경기장 안에서 태도는. 근데 우리가 막 머리 감싸고 옵사이드 손들고 진짜 안 좋아하잖아요. 별로 안 좋아하지. 근데 그거는 우리만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코칭 스텝도 안 좋아해. 그렇겠죠. 그게 태도거든 사실. 포기하지 않는. 근데 히샬리송은 좀 아쉽긴 해. 희샬성은 더 잘해야 돼. 더 잘해야 돼요. 네. 이 선수도 몸값이 싼 선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그 토트넘의 그 포워드 상황으로 봤을 때 히샬리송이 어느 정도 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토트넘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토트넘은 어제 굉장히 인상적인 경기를 했고 손흥민 진짜 말할 거 없고 비수마 굉장히 좋았고 반더벤도 대단히 좋은 영입이었고 그에 반해서 아스날은 저는 이제 어제 욕하고 싶은 선수는 사실 은케티아였습니다. 놓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비카리오한테 했던 태클. 그 퇴장 당할 수도 있었어요. 샹노무 새끼. 아니 VR 왜 쓰는 거야 그럴 거면? 근데 PL은 VR이나 심판 판정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판정에 대해서 얘기 이제 좀 지긋지긋하잖아요. 근데 사실 분데스도 이상한 판정이 있거든요. 근데 PL에 비하면 그냥 발바닥 수준이야. 야, 분데스리가 전혀 문제 없어. 그 정도. 근데 분데스 씹새끼 있어 치바이어. 근데 치바이어도 피해 오면 양반이야. 선녀. 그냥 걔들은 약간 원칙주의자고 고집이 있어서 그렇지 이상한 건 안 해 거의. 그래. 물론 하여튼 유령골이 분데스리가 나오긴 뭐 했지만 있었지. 그건 이제 실수고. 예. 유령골? 옛날 얘기하는 거야. 옛날 거 키슬링. 진짜 옛날 거지. 역금을. 여튼 아스날은 지금 일단 야, 이런 게 그거는 다 속은 거 아니냐, 솔직히. 그랬지. 영상 보면서 그거 중계할 때 하프타임에 나오거든. 뭐 베스트 10 골 맨날 나오거든. 그 나오죠. 유령골 볼 때마다 속아. 그거 볼 때마다 속아. 키슬리 유럽 어떻게 골망이 하나도 그 구멍 하나 나 있거든. 맞아. 네. 이런 골이죠. 네. 마르티넬리 날아갔고요. 트로사르 날아갔고 파티 날아갔고 라이스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부상 정도를 봐야 돼요. 등 쪽 근육 부상이라 그러는데 그리고 팀버 없죠. 이거 5명 다 주축 자원입니다. 조금 문제가 많다. 라야는 그냥 이제 선발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램스데일이 나왔으면 어떨까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라야가 어제 경기에서는 후반부로 갈수록 압박을 많이 받으니까 라야도 어려워하긴 했어요. 골키퍼들 진짜 운명 훅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사실 레노 처음 나왔을 때는 와 레노 독일 골키퍼 짱이다 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램스데일 튀어나와가지고 밀리다가 램스데일 야 평생 가겠는데 했는데 2년밖에 못 가네. 특히나 아르테타가 결국에는 라야를 원픽으로 찍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금 갈 것 같고. 그러니까. 네. 토트넘은 다음 라운드가 리버풀입니다.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이긴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팀이 가지고 있는 응집력이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아스날이 2위였고 리버풀은 5위였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클럽의 리버풀이 좀 더 강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토트넘 리버풀 만나면 좀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음 라운드도 토트넘에게는 좀 시험대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 인터뷰를 했을 때 이제 아스날을 좀 그 리스펙트하면서 우리 축구가 이 좋은 팀을 상대로도 통했다라는 인터뷰를 했는데 만약에 리버풀을 상대로도 1점 이상의 혹은 뭐 3점을 가져온다? 그럼 저는 토트넘 4위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어떻게 보나요? 토트넘 저도 지금 기세면 뭐 딱히 무너질 포인트가 근데 부상 지금 몇 명이 너무 독보적이야. 네. 이 선수들이 다치면 위기가 올 수 있는데 포스테코글루가 좀 제가 볼 때 그런 걸 경계하는 것 같아요. 계속 빼주는 이유가 뎁스가 되게 두터운 느낌이 아니잖아. 두터운 팀 아니죠. 그래서 한두 명 다치면 좀 큰일 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만 운이라서 그건 사실 안 다치면 저는 상위권에서 계속 경쟁하지 않을까. 토트넘 대 리버풀 어떻게 보나요? 저는 딴 거보다 어쨌든 공격에서의 히샬리송이나 뭐 다른 선수들이 좀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냥
메디슨과 손흥민이 빠졌을 때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공격진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포로 대신에 로얄이 있고요. 예. 어쨌든 또 우도기 대신에 뭐 벤 데이비스 있고요. 네. 또 벤 데이비스를 또 중앙 수비 쓸 수 있고 또 산체스가 또 어떤 중앙 수비수가 될지도 모르는 거고 또 누구 한 명 또 다이어 안 돼. 뭐 안 되죠. 안 안 되죠. 되는데 안 돼요. 다이어까지 봐주는 유사 거야? 그거는 안 돼요. 너무 유사 씨에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수비 라인에 백업 요원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다빈슨 트리키 임대 갔죠. 그렇군요.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럼 다이어밖에 없네. 네. 분석의 차질이 심대한 차지. 심대한 차질이 없는 선수를 얘기했기 금이 때문에. 쩍 같네 예, 예. 이주원한테. 다빈슨 완전히 적이구나. 예. 많이 쓰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뭐 아무튼 가만히 있었습니다. 네. 아무튼 미드필더 라인에는 호이비엘까지. 예.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수비 라인에는 메꿀 수 있는 자원들이 있다. 근데 나는 수비 라인은 음. 어느 정도 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메디슨이 부상이야. 이게 골 때린다고 봅니다. 누구 써야 되나요 그 자리에? 로셀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 로셀소가 그만큼의 어떤 로셀소도 지금 부상일걸? 맞아. 네. 손흥민 또 써야지 그 뒤에. 이게 그렇게 돼야 되는 상황인데 세컨톱에. 나는 가장 지금 그 토트넘에서 없었을 때 치명적인 선수는 메디슨이라고 봅니다. 메디슨. 자, 메디슨 없었을 때 제가 방법 알려드릴게요. 사르 호이비엘 두고 앞에 비수마를 갖다 둡니다. 메디슨 자리에. 나쁘지 않습니다. 네. 뭐가 나쁘지 않죠? 비수마가 앞에. 앞에. 이런 느낌. 비수마 워낙 잘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느낌의 포메이션을 보고 싶어요. 한 개인적으로. 번쯤은 나올만 하겠다. 뭐 뭐 교체만 네. 하다 보면 한 번쯤은. 때에 따라선 이런 식으로 일단 유연하게 돌아가줘야 돼요.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너무 이렇게 패턴을 가지고 빨리빨리 교체하고 뭐 이렇게 누구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 이제 그런 정형화된 패턴을 가질 필요는 없다. 네. 형 이런 엔소 생각이 앞에 듭니다. 쓰는 포체티노랑 똑같대요. 뭐야? 형의 지금 아이디어. 엔소 앞이 낫지 오히려. 자, 엔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토트넘 저 첼시는 엔소를 앞에 쓰냐 뒤에 쓰냐 옆에 쓰냐 저기 뒤쪽에 쓰냐 그게 중요한 게 저기 아니라. 거기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네. 차분함이 있어야 돼요. 차분함이. 근데 토트넘은 차분하다. 차분하죠. 그럼 좀 더 써도 된다. 그렇죠. 유사시. 유사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유사시. 퍼스트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누가 이제 아저씨 이제 그만 들어가서. 네. 이주호는 언제 부상인가요? 이러는데. 네. 네. 조원 형 사실 항상 부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인절이 프로니야. 네, 항상 부상이에요. 부상 당하고 싶어요. 누가 와서 안 때려주나? 요즘 5명 계시는데 덩치 좋으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주원이 형을 우리 회사에서 때린다면 2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요? 한 명은 종찬이고요. 한 명은 성주요. 성주 갑자기 역변. 어. 충신에서 갑자기. 으아! 이래서. 막 여기 막 팔 문신 다 까버리고 막. 예. 자, 그러면 오늘 히든풋볼 준비된 코너는 모두 다 소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FCMM 히든풋볼에 함께 했는데 라이브로 이제 저희에게 또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아직 몇 번 남았어요. 네. 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야 저희가 계속해서 또 좋은 방송을 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이 되니까 여러분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 클립에 3일 동안 20% 할인할 수 있는 거 저희가 특별 쿠폰 요거 체크해 드립니다. 더보기란에 나올 테니까 클립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히든풋볼은 마무리하고요. 내일 똑같은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